안녕하세요. 나를 만나는 책방입니다. 오늘 읽어볼 책은 두 남자의 미니멀 라이프입니다. 쓸데없는 것에 나를 빼앗기지 않을 자유. 조슈아 필즈 밀번, 라이언 니커디머스가 지었고요. 출판사는 책 읽는 수요일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할 이야기는 바로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오하이오주 데이턴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다. 그에게 성공은 따놓은 당상이었다. 20대 후반에 이미 높은 직위에 올라 억대 연봉을 받으며 부하 직원들에게 존경받았고 열정적이고 친근하고 원만한 성격으로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았다. 말하자면 그는 성공한 직장인의 표상이었다. 사람들은 그가 사는 넓은 집, 그가 몰고 다니는 고급 자동차, 그가 쓰는 최신 전자제품, 그의 풍요로운 인생을 보며 생각했다. 저 남자처럼 되고 싶다. 사람들은 그의 넘쳐나는 물건들을 보았다. 표면적으로는 그가 성공한 듯 보일지도 모른다. 사회적 지위의 상징을 전리품처럼 늘어놓는다면 말이다. 하지만 사실 그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의 인생을 부러워한 사람들은 다른 면, 겉으로 드러난 성공의 이면을 보지 못했다. 그는 두려움, 빚, 불안, 스트레스, 외로움, 죄책감, 우울증을 숨기는 데 능했다. 그는 세상이 그에게 기대하는 이상적인 겉모습만 보여주었다. 문제는 그가 스스로의 인생에서 행복하지 못하다는 점이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 내가 바로 그 남자였으니까. 아니, 적어도 예전에는 그랬다. 조슈아 필즈 밀번. 나는 불행한 젊은 관리자였다. 그게 내가 열정을 쫓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둔 이유다. 그리고 행복해지고 싶다면 어떻게 열정을 쫓아야 하는지, 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이 글을 쓰고 있다. 이 여행은 내가 불행하고 단조롭고 따분한 것에 질렸기 때문에 시작되었다. 나는 사회적인 기준에서 보면 훌륭한 일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회사에 나가 주당 70에서 80시간 일하는 것은 내게 맞지 않았다. 회사에 소속되어 일하는 것 자체가 나쁘거나 잘못되었거나 사악한 것은 아니었다. 사실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을 때 내 심정은 복잡했다. 나는 좋아하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일했고 또 일 자체를 무척 즐겼다. 예를 들면 사람들을 이끌기를 좋아했고 인력을 개발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펼치도록 돕는 걸 즐겼다. 또한 나는 고액의 연봉이 가져다주는 안락함에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내 내면은 공허했다. 나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었으며 충만감이나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고 무엇보다 자유롭지 못했다. 그건 아마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내 열정을 쫓지 않았다. 나는 사명에 따라 살지 않았다. 억대 연봉을 받았지만 연봉이 오를 때마다 빚도 늘었다. 행복을 돈으로 사려고 애썼다. 나는 물질로 내면의 공백을 채우려 했다. 의미 없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려 했다. 그러다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내 인생은 꼬꾸라졌다. 눈앞에서 인생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난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다. 2009년 어머니가 암에 걸린 후 고통스럽게 투병하며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직후 결혼 생활이 파경에 이르렀는데 파탄의 책임과 잘못은 전적으로 내게 있었다. 당시에는 모든 일을 건성으로 해넘겼다. 한때 내 삶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무 의미 없는 허사로 돌아갔다.
내게 열정을 불러일으키던 소설 쓰기도 그만두었다. 그 무렵부터 나는 인생을 막 살기 시작했고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도 만신창이가 되었다. 나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었다. 그 뒤로 내 인생은 이전과 전혀 다르게 펼쳐졌다. 잠자는 듯 살던 나를 깨우기 위해 더 자유롭고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찾을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뒤흔드는 사건들이 연이어 터진 건 슬픈 일이었다. 그러다가 미니멀리즘, 최소한의 것들만으로도 내 삶을 충만하게 해줄 열정의 개념을 우연히 만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오늘의 나를 있게 만들어준 블로그 몇 곳을 접했다. 그 블로그들을 방문하기 전까지 나는 블로그 글을 전혀 읽어본 적이 없었고 그런 건 모두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던 사람이었다. 나는 트위터를 통해 처음에 에버렛 보그의 글을 읽었고 그 다음엔 조너선 미드, 콜린 라이트, 조슈아 베커, 리오 바바우타의 블로그를 알게 되었다. 나는 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고 재미있는 사이트를 점점 많이 알게 되었다. 이들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법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와 관점들을 들려주었는데 그 핵심은 동일했다. 물건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으며 주도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 그 방법을 통해 한 개인으로 성장하고 타인에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기여하고 행복과 충만감과 열정과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들이 살고 있는 인생이야말로 내가 바라던 인생이었다. 나는 그들의 인생 자체가 아닌 그 삶의 방식이 가져다주는 자유가 부러웠다. 그래서 미니멀리즘의 원칙을 받아들여 내 인생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나는 불필요한 것들을 없앴고 덕분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었다. 또 중요한 인간관계와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일,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 성장과 기여에 집중할 수 있었다. 이 책은 우리들의 여정을 시작하고 나서 9개월 동안 더 미니멀리스트에 쓴 에세이 가운데 선정한 글들을 모은 것이다. 책을 읽다 보면 미니멀리즘의 목적과 의미를 이해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 그 득실을 따지고 궁극적으로는 더 의미 있는 삶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질 수 있을 것이다. 미니멀리스트 선언 2010년 12월 더 미니멀리스트 웹사이트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세운 목적은 두 가지였다. 미니멀리즘을 향한 우리의 여정을 기록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처럼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영감을 주는 것이다. 웹사이트를 본 많은 사람들이 미니멀리스트가 무엇인지 물어왔다. 미니멀리스트가 되려면 가지고 있는 물건이 100가지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나 텔레비전을 소유해서는 안 되며 직업이 있어도 안 되고 세계 곳곳에 이국적인 장소를 오가며 생활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블로그를 운영해야 하고 아이를 낳아서는 안 되며 무엇보다도 좋은 집안 출신의 젊은 백인 남성이어야 한다. 물론 농담이다. 사람들은 미니멀리스트가 될 수 없는 이유로 위와 같은 제약들을 언급하곤 한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미니멀리즘을 한때의 사회적 이슈나 트렌드로 치부해버린다. 하지만 미니멀리즘을 통해 이 같은 내용들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100가지 이하의 물건을 갖고 싶거나 자동차 없이 살고 싶다거나 겁 없이 전 세계를 여행하고 싶다면 미니멀리즘이 도움될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다. 핵심은 바로 미니멀리즘이 자유를 얻게 해주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걱정으로부터의 자유, 압박감으로부터의 자유,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자유,
자유 말이다. 자동차나 집을 소유하거나 자녀가 있거나 직업이 있어도 괜찮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뭐든 괜찮다. 그중 일부나 전부를 소유하면서도 아무 문제 없이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수없이 많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블로그 50에 선정된 젠 헤비츠의 운영자 리오 바바우타는 아내, 6자녀와 함께 살면서 꾸준히 웹사이트에 글을 올린다. 비커밍 미니멀리스트를 운영하는 조슈아 베커는 직업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도 있으며 자동차를 몰고 다니며 버몬트에 집도 있다. 반면 에그자일 라이프스타일을 운영하는 콜린 라이트는 51개의 물건만 지니고 세계 곳곳을 방랑하며 사는 전업 여행가이자 작가다. 또 다른 작가이자 사진가인 테미 스트로볼은 자동차를 소유해 본 적이 없다고 한다. 살아가는 모습은 제각각 다르지만 이들은 모두 미니멀리스트다. 생활 방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미니멀리스트로 묶어주는 공통점은 무엇일까? 과연 미니멀리즘이란 무엇인가? 미니멀리즘은 더욱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며 또한 모든 사람이 바라마지 않는 행복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인정할 건 인정하자. 우리는 모두 행복해지고 싶어 하지 않는가? 거기에 미니멀리즘이 도움될 수 있다. 미니멀리즘에는 어떤 규칙도 없다. 미니멀리즘은 불필요한 것들을 훌훌 벗어던지고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는 삶의 방식이다.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중요한 요소 4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건강, 인간관계, 사명, 열정이다. 이 4가지는 겹치기도 하고 나에게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미니멀리즘은 우리에게 아래와 같은 도움을 주었다. 시간을 되찾았다. 과도한 물건들을 없앴다. 인생을 즐기게 되었다. 인생의 의미를 찾았다. 지금 이 순간을 살게 되었다.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되었다. 열정적으로 일하게 되었다. 행복을 찾았다.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한다. 사명을 찾았다. 자유를 만끽하게 되었다. 더 적게 소비하면서 더 많은 것을 창조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것에 미니멀리즘은 어떤 도움을 주었을까? 미니멀리즘은 생활 방식의 선택이다. 미니멀리스트는 중요한 것을 위해 불필요한 것을 하나하나 없애기로 선택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 미니멀리스트는 물건이 아닌 인생 자체를 통해 행복을 추구한다.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불필요한지를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개인의 몫이다. 우리는 이 에세이를 통해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엄격한 규율이나 규칙에 굴복하지 않고 미니멀리스트로 살아갈 수 있는지 생각해 볼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하지만 한 가지 일러둘 것이 있다. 이 여정의 처음 몇 발짝은 무척 힘들지도 모르지만 앞으로 나아갈수록 점차 쉬워질 것이다.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려면 처음에는 마음가짐, 행동, 습관을 급격하게 변화시켜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니멀리즘을 한 문장으로 정의 내려야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미니멀리즘은 살아가며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생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주는 도구로서 이를 통해 만족, 충만감, 자유를 찾을 수 있다. 라고. 12년간의 삶을 돌아보다. 2011년 3월 1일 나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나는 고액의 연봉을 받으며 잘 다니던 직장에 사표를 던졌다. 그리고
이 말을 할 수 있어. 행복하다. 또 이 말을 하고 나니 속이 후련하다. 사실 내 기분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두렵고 겁도 나지만 또 한편으론 짜릿하면서 흥분되고 도저히 현실이라 믿기지 않는다. 3월 1일은 자유의 첫날이었다. 2011년 2월 28일. 나는 언제나 정장에 타이를 갖춰 입어야 하는 화려한 대기업 생활을 끝냈다. 장장 12년 동안 대형 통신회사에서 일해온 터였다. 나는 18살에 신출내기 영업사원으로 시작해 다양한 관리직을 거치며 한 계단 한 계단 사다리를 밟아올라 결국 예산 수백만 달러를 집행하는 소매 담당 전무이사가 되었다. 나는 매우 우수한 직원이었다. 영업 실적이 뛰어난 직원들만 뽑아 보내주는 포상 휴가는 당연히 내 차지였다. 런던과 하와이로 간 여행에서는 회장과 동석해 담화를 나누기도 했다. 직원을 채용해야 할 일이 있으면 나는 언제나 업계 최고의 인재를 뽑았다. 그들은 쑥쑥 성장해 금세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갔다. 나는 부하 직원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활짝 펼치도록 돕는 데서 보람을 느꼈다. 그로 인해 얻은 직원들의 존경은 일종의 보너스였다. 나의 사직 소식을 들은 직원 중에는 옮기기로 한 회사로 함께 가고 싶다고 말한 사람도 있었다. 내 자랑을 하자는 게 아니다. 그런 일들이 자랑거리라고 생각했다면 처음부터 회사를 그만두지도 않았을 것이다. 예전 얘기를 꺼낸 건 변화에 대한 나의 갈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말하고 싶어서다. 나는 모든 직장인의 꿈이라 할 수 있는 두둑한 연봉과 높은 직위를 손에 넣었지만 행복하진 않았다. 물론 나는 열정적으로 일했고 그 결과 어느 정도 꿈과 사명을 이루기는 했다. 하지만 완벽하진 않았다. 내가 직장 생활을 그만두어야 했던 이유는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사람들은 내가 왜 잘 다니던 직장을 뛰쳐나왔는지 궁금해한다. 직장을 그만두면 경제적으로 쪼들릴 게 뻔한데 말이다. 그 정도의 연봉을 받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마다하지 않고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런데 12년 동안이나 승승장구하며 해온 일을 한순간에 때려치웠다고? 그렇다. 왜냐고? 열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인생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그동안 이룬 것들을 모두 버렸다. 내게 열정과 사명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은 바로 다양한 경로를 통한 자선 활동과 글쓰기다. 그 결과 나는 에세이를 써서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있으며 소설도 집필 중이다. 경제적인 면과 관련해 한 가지 귀뜸을 해주자면 공과금으로 나가는 지출을 바싹 줄여도 살아가는 일이 훨씬 쉬워진다. 케이블 TV 시청료, 인터넷 사용료, 자동차 활부금으로 나가는 돈은 모두 없앨 수 있는 지출이다. 쓸데없이 나가는 지출을 줄이면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돈을 흥청망청 써대는 사람은 결코 자유를 기대할 수 없다. 자유란 그런 것이다. 덧붙여 내가 한동안 수입이 없어도 오랜 기간 충분히 먹고 살 만큼 많은 돈을 저축해 놓은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싶다. 예전에 나는 저축은 안중에도 없이 소비만 하며 살던 사람이었다. 당장 돈줄이 막히더라도 현재의 통장 잔고로 몇 달 정도는 그럭저럭 버틸 수 있겠지만 그건 지금 생활이 워낙 간소하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사람이 나처럼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 필요는 없다. 세상에는 자기 일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다. 그런 사람은 행운하다. 사실 나도 하던 일이 아주 싫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금 하는 일이 행복감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지금 일에 만족하는가? 지금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삶의 변화를 주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나는 내 글을 통해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 이 글을 통해 사람들이 자극과 격려를 받을 수 있다면 더없이 기쁘겠다. 나는 앞으로도 자선활동에 참여하거나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시간을 내주면서 계속 기여하고 싶다. 글쓰기와 기여하기, 지금은 이 두 가지가 내게 가장 중요하다. 나는 돈, 권력, 지위, 물질적 성공을 최고로 여기는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기로 했다. 조슈아 필즈 밀번